안녕하십니까, 현석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2020년도가 밝았습니다. 쥐의 해. 오늘은 정말 재밌는 분 모시고 인터뷰를 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이분은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아예 그 정보가 없는 네. 이분은 누구신지 제가 소개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장황한 간단한 자기소개 말고 장황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아모림용학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신가요? 어떤 사람이세요? 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냥 지금 생각나는 말은 교육학을 좋아하는 사람. 교육학을 좋아하는 사람. 네네. 학원에서 뭐 가르치고 계세요? 교육학이요. 교육학이요? 네. 그래서 교육학. 네. 이거 살짝 선생님 어릴 때 꿈이 뭐셨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개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음. 그런데 학생 기록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 이제 1지망, 2지망 사이에 항상 교사가 있었더라고요. 네. 교사. 네. 처음부터 그러면 선생님을 꿈꾸고 교사를 꿈꾸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와. 네. 선생님은 그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그냥 학교 열심히 다녔죠. 학교 열심히. 선생님 그 어렸을 때 공부 잘하셨어요? 이게 잘하니까 이게. 이게 참 상대적인 거라서 네, 평균 이상이었다고. 1등 해봤다. 제일 잘한 게 2등이었던 것 같아요. 와, 전교 2등? 어떤 목표가 생겨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됐으니까 이제 포기라고 하긴 그렇고 좋아하는 걸 더 하려고 한 거예요. 이제 공부. 대학교를 가셨을 거예요. 전공이 뭐예요? 저 원래 학부 전공 수학교육. 수학교육? 네. 선생님은 그 과를 원해서 가신 거예요? 네.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수학을 제일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고. 그런 거 있잖아. 왜 대학교를 네. 대학교 갈 때 되면은 성적을 맞춰서 가야 되나? 아니면 대학을 보고 가요? 일단 대학교 가서 보자. 성적 맞춰서 갈지 아니면 내가 조금 대학은 좀 낮더라도 내가 원하는 과를 갈지 이런 고민 하잖아요, 흔히. 네, 당연하죠. 네네. 선생님도 하셨어요, 혹시? 네, 했고 또 우리 때만 해도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권합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축구, 농구, 체육을 조금 좋아하고 보통 애들보다 조금 잘하는 편이라서 네, 선생님이 이제 서울대 체육교육학과를 가자. 네, 이렇게 자꾸 꼬시는 거예요. 서울대 체교? 네네네. 그래서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체육 선생님을 봤거든요. 그런데 많이 노시더라고요. 그 학생 중에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저보다 그 잘 못하는 종목도 많고 체육 선생님이 그래서 아니 이거는 내가 선생보다 이거다 이거. 네, 그런 선생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뭔지 좋은 알 것 선생님 같아. 정말 많은데 그때 제 눈에 보였던 체육 선생님이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좀 그때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런데 수학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 선생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원하는 과에 갔고 보통 이제 수교과 가면은 보통 생각하는 게 수학 선생님 아니면 뭐 수학 쪽으로 뭐 연구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왜 이 직업을 특히 수학을 안 하고 왜 교육학을 선택하셨어요? 이제 수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수학을 잘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했던 거구나. 우리들 쪽에서는 흔히 그런 말 하는데 우리는 수학을 잘한 게 아니라 산수를 잘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교육학은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면 되고 또 그리니까 읽으면 되고 내가 마음으로 이해하면 되고 이게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이 딱 나오는데 이 교육학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을 생각하고 이제 이게 명확하게 이게 정답이 아니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 학교 다닐 때는 명확히 해서 수학을 좋아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조금 드니까 아니 세상을 이렇게 따져야 돼? 그 세상이 이런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또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그거 중2 때 하면
진로가 바뀌셨어요. 같은 맥락이지만 네.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좀 바뀌셨는데 저희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게 진로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네. 진로가 계속 바뀌면서 조금 두려운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도전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그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제가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셨을 때 제가 지금의 삶이 뭐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 드리기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스탄버그라고 스탄버그.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이 이제 성공지능을 말씀하셨는데 하루하루 성공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실 때, 그러니까 그 도전을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성공하는 삶을 조금씩 살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신다면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하루 공부하고 오늘 계획했던 어떤 교재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걸 완수했잖아요. 그러면 즐겁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네. 그렇고 또 만리장성 세울 때도 그 인부들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짓게 안 했어요. 요만큼 블럭 하나 짓고 딴 데 가서 또 블럭 짓고 그래서 요거 완수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완수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쵸.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지금 오늘 하루 성공, 뭐 방청소도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시면은 그리고 자기가 즐거우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야, 이건 진짜 그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진짜 과감함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두려움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금 과감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아까 교육학을 가르치신다고 하셨는데 이 교육학이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칸트는 교육만이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칸트는 교육만이 인간을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교육학은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학자 중에서 교육학의 정의를 많이 내리시거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 책을 읽고 어떤 느끼는 바가 있으면 그게 교육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한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 자기다운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교육학이지 않을까. 그걸 담고 있는 게 교육학이다. 이제 최근에 하루 만에 끝내는 교육학이라는 특강과 책을 내셨어요. 이게 선생님 제가 조금 교육학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이제 대충 이렇게 훑어봤는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공통 과목인데, 그러니까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통 과목인데 이게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거를 다른 교수님은 1년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렇게 샥샥 하는데 교수님은 과감하게, 진짜 과감하게 하루 만에 끝내는 교육학이라는 특강과 책을 내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루 만에 끝내는 교육학 가능합니까? 제가 이게 서두에도 강의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심리적으로 오늘 하루 특강을 들으면서 교육학의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되고 출제는 어느 형태로 되고 있으며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다. 거의 그거네. 그 합격 설명에 비슷하게 이제 연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떤 형식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네. 그런 거는 이제 지금까지 뭐 저기 시험은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떤 내용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네.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이런 건 지엽적인 게 아니야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봤을 때랑 또 선생님들이 봤을 때랑 시각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조율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특강 선생님 하루 만에 끝내는 특강 이거 네네. 적중 많이 하셨어요? 이게 저는
조심스러운 게 이 적중이 어느 정도 이 문구와 내용을 담아야 적중이냐에 대해서 저도 지금 좀 많이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 판단컨대 최소한 반 이상 적중을 했다고 보고 오. 그 선생님에 따라서 역할이나 방안들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뭐 한 3분의 2 이상 정도는 쓰실 수 있지 않게 하지 않았나. 3분의 2. 와.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이게 진짜 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그 정확한 이게 실제 수치고 이게 수강생들이 느낀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면서 반응도 좋았고 선생님들도 대부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 자체를 제가 되게 좋게 생각했던 거는 좀 재밌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는 재미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재밌다고 하는 건 내용이 재밌었다라고 저는 들어서 그럼. 좀 더 잘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좀 제공해줘서 마음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다. 교육하기 힘든 게 아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진짜 하루 만에 끝내는 거라, 그냥 하루에 딱 끝나는 거라 진짜 조금 깔끔하기도 하고 좀 부담. 2020년에도 하실 네. 계획이. 네, 이게 추석 때 했었습니다. 추석 전날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기획한 이유가 노량진에 공부하시면서 집에 고향에 못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뭐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는 게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추석 전날에 같이 밥도 먹고 공부 좀 하는 게 혼자 그냥 있는 것보다는 좋겠다 싶어서. 좋다. 수강생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세요? 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낯가림이 좀 있어서 근데 조금 처음에는 쭈뼛쭈뼛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런데 저는 잘 하려고 하고 그런데 또 선생님들이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 교수님, 이제 제가 듣기로는 나만 알고 싶은 교수님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얘기 출처가 이분입니다. 이 얘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부끄럽네요. 네. 제가 근데 그 학부 때나 뭐 애들 가외할 때도 조금 종종 그런 말 하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소개 안 시켜줄 거다.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대학 합격하고 나서는 이제 지인들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삶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뭐 이번 수업하면서도 작년에 제가 처음 이제 수업하게 됐는데 몇몇 분이 이제 합격하고 나서 소개시켜 홍보 많이 하겠다. 네,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게 괜찮다. 선생님이 합격하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 이제 저도 솔직히 저도 그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강생들도 그렇고 강사분들도 누구보다 더 가깝게 수업을 하시고 이제 소통도 하시고 이러시니까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공부로만 이렇게 오로지 집중하고 싶은데 또 여력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현실적인 상황이 있어서 공부를 중간에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잘 아실 거고 이 시청하시는 선생님들도 좀 공감을 할 텐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얘기가 어려운 질문인데 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 있을 것 같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단 진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좀 힘든 부분 어떻게 좀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주변에서 이제 니부터 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 나름 수강료가 어떤 분들은 수강료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수강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특강 이런 거를 조금 만드는 것도 있었거든요. 네. 선생님 뭐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내가 교사가 됐는데 실제로 얘가 어려운 상황이야. 그러니까 나의 학생인데 얘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 그러니까 뭐 저기 뭐 불우하다고 뭐 진짜 감히 이제 진짜 조심스러운데 불우한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그 지혜롭게 도와주는 지혜로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감해 주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부터 다가가는 것보다는 일단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렇게 할머니 밑에 좀 컸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인데 교권 과정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심리적으로 힘든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제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의 경험을 얘기해놓고 그 사람의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서 좀 어려우고 만져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것처럼 제가 또 힘든 선생님들을 조교로 아주 좀 발탁을 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이유도 그런 분들이 또 현장에 가서 그런 아이들 다 잘 케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다고 내가 나는 환경이 안 좋아, 나는 힘들었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경험들이 사회에 나가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노벨상 있잖아요. 노벨상인데 과학 쪽이 있고 문학 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학 쪽 받는 분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이혼 가정이 아니고 바람직한 가정에서 많이 자랐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도 되게 전문직이거나 뭐 정규직이거나 이런 쪽이 많아요. 근데 노벨 문학상은 절반가량 불우 환경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자기가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삶이 긍정적으로 되니까. 뭐 심리적인 부분도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혼 가정 한번 예로 좀 들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혼 가정 자녀나 이런 분들도 대면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좀 감동적이었고 조금 가슴에 울컥했던 부분이 이 50대인데 그 주부였습니다. 이 주부였는데 어릴 때 교손 가정인데 부모가 이혼했었어요. 해서 근데 자기는 결혼하면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릴 때 남편이 아버님한테 조금 학대를 받으셨나 봐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집에서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있다고. 네네. 그래서 보면 학대 하시는 분은 학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항상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사회적인 차원에서 좀 치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 어머니는 끝까지 계속 참은 거죠. 근데 상황이 비슷한 두 분이 있었거든요. 한 분은 이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고, 또 이 한 분은 아니야, 이런 사람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좋은 얘기도 듣고 좋은 수업도 듣고, 그리고 집에 가는 길 석양을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이런 석양도 남편 덕분에 볼 수 있구나. 그래서 남편 때문에 내 삶이 힘들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아이들한테도 너희 아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두 자녀가 어떻게 크냐면 한 애는 부정적으로 좀 컸고요. 한 애는 나중에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대요. 뭐라고?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가정을 꾸린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엄마한테 효도하겠다.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게 진짜 정말 좋은 선생님들도 많아서
앞으로 이걸 선생님 준비하시는 분들도 좋은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상황 얘기를 지금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외적으로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육아 때문에 많이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쩔 수 없이 육아 때문에 자기의 목표, 자기의 그런 거를 다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반대로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꾸준히 해야 되니까 뭐 루시아 교수님 때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었는데,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진짜 정말 힘들잖아요. 생각처럼 그렇게 막 쉬운 일도 아니고. 저도 이렇게 지난 수업을 하면서 육아하시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기간제 일하면서 공부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를 계속 끊임없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꿈이 있으면은 그런 바람이고. 이게 진짜 교사라는 직업이 진짜 너무 의미 있고 너무 네. 스페셜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로, 진짜로 네, 이게 꿈나무를 네. 키워 나가시는 선생님들이고, 네. 너무 정말 좋은 직업이고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20년이 시작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신년 계획 같은 게 특별하게 있나요? 저는 제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거? 아까 교육- 말씀하셨죠. 제가 교육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교육학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네. 좀 더 교육학을 잘하고 좋아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저는 항상 또 목표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표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보니까 지혜해더라고요. G. 네네. 그래서 그 옥황상제 얘기하세요? 옥황상제? 옥황상제가 이 12지신 이 동물들한테 달리기 시합을 시켰어요. 그 순서매기래요. 네. 네, 그래서 1등으로 들어온 게 누구게요? G? 네, 맞아요. 어떻게 해서 들어온지 아세요? 어떻게? 2등이 누군지 아세요? 동물 중에 호랑이? 소예요, 소. 왜? 소가 제일 근면성실하거든요. 아. 그래서 자기가 느린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공부하실 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조금 느린 학습자라면 조금 더 하면 돼요. 중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용에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이 하나 외울 때 2개 외워라. 야. 남이 2개 외울 때 3개 외워라. 근데 제가 그 올림픽 금메달 따는 사람들 항상 하는 말 들어보면 옆에 동료가 100개 점프할 때 101번 한대요. 말이 쉽지. 아니 말이 쉽지요. 소는 자기가 느린 걸 알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출발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쥐가 몰래 소 머리 위에 탄 거예요. 네. 깨돌이구만. 네. 그래서 소는 막 이렇게 우직하게 계속 간 거죠. 그리고 결승선 앞에서 쥐가 펄쩍 뛰어내려서 따라잡은 거예요.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소가 될 테니 선생님들이 쥐가 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교재와 강의를 소처럼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이제 2020년도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제 2020년 시작을 알리면서 2020년도를 힘차게 나아가실 선생님들한테 한마디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시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자기한테 좋은 일이니까 항상 나는 좀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이렇게 잘 이겨내시면은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좋은 수업으로 이렇게 다가갈 거고, 선생님도 항상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말에 주는 만큼 돌려받는다, 주는 만큼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안 좋은 뜻으로도 사용하지만 이제 좋은 뜻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책에서 그러니까 박정민이라는 배우 아세요 혹시? 박정민 이름은?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분 책을 보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새해에는 제가 복을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새해에는 제가 복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이제 복을 드리면 저도 언젠간 복을 받지 않을까, 복을 많이 드리는 현성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는 마치겠고, 선생님 오늘 어떠셨는지? 뭐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2020년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제 수험생들한테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저의 어떤 능력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들하고 제가 수업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제 건강 걱정해 주신다고 뭐 비타민도 사주시고 그다음에 어디 갔다 오시면 기념품 같은 것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채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우와 이게 자기 친필로 이렇게 해서 저는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작품 같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분이 나중에 잘 되면 이거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스님들이 저한테 많이 저를 더 생각해주고 챙겨주신 부분이 많아가지고 너무 그동안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다 빨리 좋은 곳에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0년도도 작년보다 더 좋은 수업과 더 좋은 사람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훈훈하다. 네, 제가 감사하죠 그분들한테. 네, 그분들 너무 덕분에 훈훈하다. 하루하루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감히 강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모든 날이 좋았다.